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관심이 가고 사랑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챌 수도 있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오늘은 외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어떻게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재현의 욕구. 이 케이스는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날 거야, 혹은 나는 엄마와 비슷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 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양육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랑이 충분했다면 우리는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부모님의 모습을 토대로 이상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받았던 사랑의 방식과 비슷하게 또다시 건강하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발현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자신을 많이 귀여워하고 많이 챙겨주었다면 비슷하게 자신을 귀엽게 여기고 많이 챙겨주는 남자에게 끌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익숙하지만 다른 결말의 욕구. 이 케이스는 여전히 부모님과 비슷한 유형의 상대를 찾지만 그 이유가 조금 독특합니다. 부모님이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였어도 닮은 사람을 연애 상대로 고르거든요. 분명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 그런 사람을 내 연애 상대로 고르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다지 애정 표현도 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선택하는 거죠. 이런 선택에 작용되는 심리는 익숙함 플러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결말을 맺고 싶은 욕구가 반영됩니다. 내가 싫고 함께 살기 힘들었던 아버지였지만 그런 모습이 내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서 그런 모습을 가진 남자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일종의 편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은 낯설기도 하고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만약 아버지가 싫고 힘들었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불쌍해 보였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러한 비슷한 느낌을 띠고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감정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마음이 동하니까 그것을 사랑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자라는 동안에 느꼈던 수많은 좌절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 희망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긴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죠. 상대는 현재 무뚝뚝했던 아버지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결국 나에게 많은 표현을 해주는 사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만난 사람 역시 아버지가 그랬듯이 이러한 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는 자신이 문제의식을 느껴야 시작되는 거지 상대가 노력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애정과 존경의 복잡한 욕구. 반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 애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살면서 지속적인 애정 결핍을 느꼈던 사람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애정 표현을 자주 하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사람을 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애정을 갈구하면서도 어떤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애정을 잘 안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끌리는 사람이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끌리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이끌어주고 챙겨주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자신에게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 이유는 자신이 과거에 사랑받지 못했던 이유가 이렇게 독립적이지 못하고 강인하지 못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조건부 사랑의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두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각인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이들이 독립성, 강인함, 성과주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가장 원하는 애정과 관심을 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관계나 그러한 표현 같은 것에 익숙하지 않고 필요성도 잘 못 느끼니까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한테 끌리는 사람들은 눈앞의 애정보다 강인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단순히 애정만 꾸준히 주는 사람은 눈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지고지순하게 애정 표현하고 잘해주는 것만으로 애정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독립적이고 강인하고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는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또 다른 잘못된 기대를 갖고 그들과 연애를 시작하기도 하죠. 네 번째, 단순히 외로움을 없애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 상대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현재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만나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딱히 끌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만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케이스는 자신의 부모님이 외도를 한 경우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외도를 했을 경우에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도 신뢰를 저버리고 갑자기 애정을 주지 않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각인이 머리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애착 프로그램
프로그램에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구는 있지만 그렇게 마음을 주고 상대에게 깊은 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가는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대단히 열정적인 사랑도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이 가깝게 다가와도 거리를 유지합니다. 혹은 언제든 떠나도 좋다거나 바람을 피워도 상관없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거나, 혹은 다른 이성들의 연락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 받아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사랑을 믿지도 않고 너도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신뢰를 어기고 떠날 수 있으니까 미리 방어막을 쳐놓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마음을 깊게 가지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외로움은 계속 자리 잡아 있어서,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끊임없이 상대를 찾고 교체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들을 이상형으로 꼽고 있나요? 아니면 정반대의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저 외로워서 옆에 아무나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